자, 워크북 5번 갑니다. 이제 워크북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워크북 같은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아. 워크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유형 연습을 할 거고요. 예, 이 워크북 이제 그걸 위한 이제 기본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1번 시작해 볼게요. 자, 좀 미리 풀어보라고 했더니 1번을 이제 자기가 영작해서 기억하는 대로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부문에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기억력을 하지 마. 기억력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다른 지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알겠죠? 따져가면서 해야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동사 앞뒤에 누구 있으니까 문장 완성됐습니다. 똑같이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끝나면 수식어구라고 했고요. 자, 요 화살표 수식어구의 이름은 뭐죠? 지금 수업이 10강이 넘어갔는데 요 이름이 1초 만에 안 나오면 모르는 겁니다. 전명구입니다. 자, 근데 전명구의 그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눈다 했죠. 전치사 플러스 그냥 명사. I go to school에서 to school을 기억하라고 했죠. 근데 전치사는 명사도 취하지만 뭐도 취한다? 에이라, 명사를 취한다니까. 준동사 중에. 준동사는 동사 앞에 붙이는 to, 뒤에 붙이는 ing 있잖아. 뭘 취한다? 동명사만을 취한다. 잘했어요. 됐죠? 그래서 티칭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티치를 이렇게 화살표에서 몇 부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티치는 몇 형식 동사일까요? 4형식 동사였어요. 그래서 이 children은 뭐? IO, that은, that이야는 DO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that과 what은 둘 다 DO가 될 수 있습니다. o는 목적어를 이야기하고요. 목적어는 명사가 하는 역할인데 that도 적으세요. 것이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what이라는 복합 관계 대명사도 뭐뭐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것이나 뭐뭐하는 것이나 둘 다 것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기본적으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외우지 말고요. 자,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첫 10회 정도는 문법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학교 갈 때는 문법 문제가 두 문제였고, 지금은 애석하기도 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법의 비중이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이 데프에스 왓은 그 문법 포인트 중에 이제 역대 출제율 거의 1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시험 문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말은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이 대과 왓을 구별하는 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필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잘 들으면서 대과 왓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자, 대표에서 what은 일단 that을 먼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that과 what의 선택형으로 나와 있지만 만약에 what이 주어지고 밑줄이 그어져서 what이 맞냐고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that을 먼저 의심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때 that의 이름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2번 what은 이름이 뭐죠? 복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자, 3번은 다시 that입니다. 이 that은 접속사라는 이름도 있고 관계 부사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지점이 되면 설명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알아서 뭐 할 건데. 어차피 that인데. 그렇지? 어쨌든 이게 100점 맞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100점 맞고 나서 구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3번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관계대명사 따지는 방법 얘기해 주세요. 일단 that을 아니 왜 이렇게 2초 만에 나와요? 제거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동사 앞뒤로 이동시켜서 문장 성립이 가능해야 된다. 자, 1번이 안 되면 2번을 따지는데 what은 뭐의 결합이다? 더, 띵, that의 결합으로서 that을 제거하고 그 앞에 있는 띵이라는 명사를 뒤로 이동시켜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that이 관계대명사인 걸 먼저 의심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쌤이 제일 처음에 잘 들어요. 자, 뭐만은 컷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3번에 있는 접속사 버전이야. 그렇지? 이 것이라는 해석은. 그래서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면은 이제 그때는 답이 다시 대시 될 수 있어.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제 IUDO를 따졌기 때문에.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정신 사나서.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 이 포스트만 적용해서 이제 문제 풀면 돼. 이제 앞에는 뭐 children이 사인시고 그런 거 몰라도 풀 수 있어. 알았지?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that을 제거하고 1번 관계대명사를 의심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children이라는 명사를 뒤에 있는 a라는 동사 앞뒤에 이동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앞에도 the가 있고 뒤에도 helpl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 넣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됐죠? 그럼 이제 what을 갈까요? what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what은 언제 따지는 걸까요? 대답에 명사가 없는 경우 따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명사를 만들어서 넣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다. 그럼 다시 몇 번? 3번이다. 그래서 정답은 다시 대시됩니다. 자, 왜 이 아이가 접속사 대신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접속사 대세는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한 대로 뭐하는 컷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렇죠? 관계 부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는 사람? 뭐뭐하? 오, 잘했어요. 모든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은 뭐뭐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6가지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대과를 구별해야지 이거 영작으로 기억한다고 알겠죠? 다른 질문에 적용 못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수능의 넘버원이에요. 이게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어법 넘버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난생 처음 보는 질문도 똑같은 방식으로 순식간에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순식간에 처리하고.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2번 질문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의미 문제죠. 떨어져 있다에서 away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어롱이라는 단어는 롱, 긴 길을 어롱, 함께 걸어간다고 해서 이건 뭐 친하게 지내다는 뜻이에요. 어른과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고, away는 이제 way, 길 건너편에 있다는 뜻이니까 어른아 넌 저리 가, 난 여기서 놀게 해서 이제 떨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의미 관계 문제입니다. 문법이랑 상관없고요. 자, 다음 문제. 자, 해석상이 정말로 가지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도 이제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문법 문제는 해석을 가지고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알겠죠? 너무 모르겠으면. 자, 일단 children이 주어고 have가 동사인데 그럼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동사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죠.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을 우리가 문법용어로 뭐라 불렀나요? 응동사. 잘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로 적죠. 그렇죠? 자, 그런데 조동사는 두 개의 역할이죠. 그렇죠? 비동사는 뜻이 없는 동사였죠. 주동사의 역할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다음, 자, 프랙티스의 동사 적어주세요. 자, assault 앞뒤에 뭔가를 붙인 이유는 앞에 to를 붙이든 뒤에 ing를 붙인 이유는 practice라는 동사와 assault, 발휘하다라는 동사를 연달아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 문장 동사는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 대신 동사 뭐밖에 없다 배웠어요? 명사밖에 없다 배웠습니다. 동사 앞에는 명사밖에 못 와요. 근데 ing와 to는 기본적인 자리는 다 돼요. 왜요? to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발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먹혀들고요. 그렇죠? ing라는 동명사도 뭐뭐는 것이라고 해석이 다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까요? 자, 우리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은 보통 미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죠. hope to 블라블라, 그렇죠? wish to 블라블라. ing는 과거의 개념으로서 과거의 의미를 가진 finish 같은 아이들이 보통 finish ing로 이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 관계를 따져도 외우기는 힘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to는 미래 개념이고 ing는 과거 개념이다. 해서 이제 기본적인 맥락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assert이고요. 얘는 어느 정도는 외워줘야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마찬가지 원리로 동사 앞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으므로 ing를 이용해서 명사를 만들 수도 있고 to를 이용해서 명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to는 미래 개념이고 ing는 과거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는 건 이미 지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 맥락에서는 앞으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맥락으로 쓰인 구문이었어요. 그래서 learn은 투부정사로 취합니다. 콤마 B, solve, C, create, and D. 그렇죠? 물론 A의 답은 to make고 B, C, D의 답은 solve, create, follow지만 그렇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B에 있는 solve는 시제가 뭘까요? 이걸 대답할 수 있으면 진짜 열심히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 네, B에 있는 solve의 시제는 뭘까요? 답이 solve라는 걸 알겠는데. solve가 어떻게 과거죠? solved도 아니고 또 현재? 현재 아닌데요. 정답은 시제가 없다입니다. 자, 잘 들어요. 병렬 핵심 무슨 현상이죠? 생략 현상이죠.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답이 to make니까 여기도 사실은 원래는 뭔 거예요? to solve가 답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동사 앞에 to나 동사 뒤에 ing는 뭐에 붙이는 거예요? 동사 원형에 붙이는 거예요. 동사 원형의 뜻이 뭔데요? 시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동사 원형은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말해요. 됐죠? 동사 원형도 중동사에 해놨어요. 앞에 붙는 to, 뒤에 붙는 ing 다 때는 동사 원형 이것들 우리는 묶어서 준동사라고 했고요. 그렇죠? 시제는 동사가 갖는 시제예요. 시제는 동사가 현재나 과거나 두 개로 뽀개서 갖죠. 준동사는 현재, 과거, 단 시제를 갖지 않아요. 물론 단수 시제, 완료 시제 이런 시제는 갖지만 그거는 동사의 시제법이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솔브는 시가 뭐예요? 시제가
없다. 쿠레이트는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없다. 팔로는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없다. get은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다 시제가 없다가 답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4번 가도록 할게요. 자, 주어 동사 자리죠. 도우즈는 동사가 될 수 있지만 ing는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ing를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나요? 준동사. 잘했습니다. 여기서 동명사니 현재분사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았죠? 동사가 변했으면 준동사다. 앞에 to를 붙이든 뒤에 ing 붙이든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 있는 거 다 떼든 우리는 그 아이를 전부 다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나올 자리죠. 그렇죠? 자, 요 아이의 오리지널 구문은 뭘까요? how로 시작하는 이 아이는 정답이 뭐건 간에 오리지널 구문은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박혀 들어간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모든 간접 의문문을 다 이렇게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볼까요? how, 자, they 적어주세요. should, 뭐 다른 조동사와 상관없어요. control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는 의문을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이라고 한다. 됐죠? 자, 적어볼게요. 간접 의문은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까요? 영어의 삼총사 떠올려볼까요? 명사, 형용사, 부사 무슨 기능을 하나요? 명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동사 앞뒤에 오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un이라는 동사 뒤에서 배치가 됐던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간접 의문에서 잘 들어요. 자, they, 이거 앞에서 나왔던 그들을 받는 말이죠. 중복되죠. 중복되면 쓰기 싫죠. 제거합니다. 됐죠? 자, should는 추측이에요. 모든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추측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요? 미래 개념을 가진 to로 바꿔요. 그래서 how to control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답으로 외우면 안 되고 이 아이가 원래 간접 의문이고 간접 의문이 변환 구문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바꿔줘야겠죠. 다음 5번 갈게요. 자, 이 문장의 주어 동사는 social, children, learn으로 확장되는데 그럼 그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가로로 묶어서 전면구로 처리해 볼게요. 자, in이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 짝이 돼야 되는 명사는 누군가요? 영어 단어로 누구죠? play죠. play는 놀다라는 뜻도 있지만 놀이라는 명사도 가능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놀이를 통해서라고 해석을 했고요. 자, 이렇게 전면구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남아있는 아이는 다시 누군가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해야겠죠. 이제는 play라는 명사를 도와주는 애가 필요하고요. 명사를 도와주는 분사는 형용사다. 기본적으로 social과 individual은 전부 다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얘는 물론 의미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social play 이렇게 했고요. 물론 의미 문제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해봤어요. 자, 이건 아까 전에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의문사가 중간에 박힌 걸 무슨 의문이라고 한다? 간접문이라고 한다. 간접문은 명형, 무 중에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 명사의 기능을 담당한다. 명사는 동사 앞에서 주어, 동사 뒤에서 목적어나 보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명사는 동사 앞뒤에 온다. 그래서 너는 동사 뒤에서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간접 의문은 의문사 플러스 투정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콤마 B, 콤마 C. 됐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A, B, and C 그런 거 있죠. 잘 들어요. 자, A, B, and C 이런 거 있죠. A, B, C, and D 이런 것도 있죠. A, B, C, D, E, and F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나요? A, B, C, and D, and E 이런 것도 있나요? 그죠? and를 한 번만 씁니다. 그죠? and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싹 다 코마로 대체해버리고 and를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nd는 병렬을 나타내는 and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and는 이미 앞에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다시 형광펜으로 크게 정리를 하면요. A가 to negotiate고요. B가 to please고요. and C가 to manage입니다. 더 이상 이 and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능이 아닌 거예요. 병렬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뭔 거예요? C가 다시 두 개로 뽀개진 거예요. C가 다시 병렬로 and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뽀개진 겁니다. 이해 갔어요? C가 다시 두 개로 뽀개졌다고요. 이걸 C1이라고 하고 이걸 C2라고 할게요. 그럼 C1과 C2도 무슨 관계예요, 얘들아? C1과 C2도 병렬 관계잖아요. 병렬의 핵심 무슨 현상? 생략 현상이죠.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예요? 왜 2초나 걸려요? 여기 뭐가 생략된 거죠? and 뒤에
how to가 생략된 거죠. 왜냐면 C1이 뭔데요, 정확하게? how to manage가 C1이잖아요. C2는 how to overcome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overcome인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됐죠? 병렬 현상 잘 이해해야 됩니다. 6번 갈게요. 어우, 고마워요. 자, 데프스와 제일 먼저 우리 뭐 의심하기로 했어요? 관계대명사 제거하고 앞에는 명사를 동사 앞에 넣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can rise가 동사인데 그럼 동사 앞에 넣어요? 뒤에 넣어요? 넣을 데 없어요. 동사 앞에 넣으면 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세 이름은 주어와 관계를 맺는다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대시 일단 답인 이상 여기서 그럼 쌤 왓은요? 수업 좀 들어. 그치? 아니 좀 데프에서 왓이잖아. 대 때문에 왓은 안 되는 거야. 이 따지는 순서는 쌤이 거의 10년 동안 데이터 정리해서 따진 거니까 무조건 대부터 따지면 되고 대시 되면 무조건 왓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갈게요. 6번 갑니다.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된다는 규칙을 어떻게 푸나요? teach도 동사 원형이고 be도 동사 원형인데요. 그렇죠? 자, 주어 동사 관계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수일치, 두 번째 시제일치. 그런데 수일치와 시제일치는 조동사 뒤에서는 쓸 필요가 없죠. 따질 필요가. 왜요? 어차피 다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수일치가 어떻게 될 거고 무슨 상관이 있을 거고 시일치가 무슨 상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만 남아요? 조동사 뒤에서는 수일치, 시일치, 나머지 3번 태일치만 남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자,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선생님 뭘 판단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능동태의 형태가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건데요. have pp도 능동이고 have been ing도 능동이고 그냥 현재도 능동이고 과거도 능동이고 다 능동이거든요. 그거 다 따져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죠? 뭘 판단 기준으로 해요? 그렇죠. 왜요? 수동태의 형태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요? b 플러스 pp입니다. 왜 하나 따지면 되는 일을 5번, 6번, 7번을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동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 수동태는 뭐예요? 조동사 목적어를 문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보고 있는 아이가 BPP라고 의심이 된다면 이 앞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뒤로 보내면 돼요. 다시 수동태는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 정말 수동태가 맞죠? 맞다면 앞에 있는 아이를 다시 뒤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수동태는 뒤에 있는 아이를 앞으로 가져와서 만든 아이니까 정말 그 아이가 수동태가 맞다면 뒤에 있는 아이를 앞으로 이동해서 만들었을 거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아이를 뒤로 이동했을 때 완벽한 구분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 테타 때짜는 그냥 어떻게 해라? 이것만 기억합니다. 앞에 있는 걸 뒤로 보내라. 끝. 다시 수동태 따질 때는 어떻게 해라? 앞에 있는 걸 뒤로 보내라. 보내보세요. 그래서 이 교훈이란 말을 이렇게 teach 뒤로 보내면은 teach lesson 이렇게 되죠. 교훈을 가르쳐주다. 어때? 돼야 안 돼요? 교훈을 가르쳐주다. 아니 의미가 되냐고요. 되죠? 교훈을 가르쳐준다잖아. 학교에서 맨날 하는 게 교훈 가르쳐주는 거잖아. 수학의 교훈, 뭐 과학의 교훈, 영어의 교훈 가르쳐주는 거잖아. 되네. 그럼 정답은 BPP, 수동태가 돼야겠죠. 이걸 이렇게 풀지 마세요. 이걸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맞아. 능동은 목적어가 있고 수동 목적어가 없어. 능동도 목적어 없을 수 있거든요. 애초에 1형식과 2형식의 목적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벌드플라이는 능동이지만 원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풀어요? 게다가 사용시험 목적어 원래 2개예요. 목적어 2개 중에서 하나 앞으로 이동해서 수동태 돼도 여전히 목적어 하나 남아있습니다. 감목 지목에서 감목 날아가서 수동태 된다 해도 여전히 직목이 날라있어요. 그러니까 뒤에가 뭐 있고 없고로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수동태라는 방법 자체가. 문장의 탄생 원리를 역으로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앞에 있는 걸 뒤로 보내라. 수동태를 의심해서. 됐죠? 자, 다음. 자, 대의 해석해보세요. 대의 해석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빵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100만 점이라 했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죠, 내가. 누가 대의를 그들이라고 해요? 적어요. 대의는 그들도 되고 그것들도 되잖아요. 이세 복수이기도 하다고요. 대의를 그들이라고 하는 순간 네 머릿속에 있는 이 아이를 사람으로 인지를 할 거고 사람으로 인지를 하는 순간 얘가 만약에 답이 사물을 인지하는 대상, 사물을 정체로 가지고 있는 아이면 너는 박살난 거야 이미. 알겠지? 오케이? 영어는 어려운 데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좋은 대학을 가느냐 안 좋은 대학을 가느냐의 그 점수 차이는 대명사 같은 연결고리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느냐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그렇죠? 뭐 어려운 단어 안다고 모른다고 그런 걸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단어는 기본만 하면 돼요. 알았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단어점만 통과하면 돼요. 충분해요. 그렇죠? 자, 그럼 대의가 뭘까요? 자, 명사의 핵심은 뭐라 했죠? 명사의 핵심은 대명사도 명사니까 명사의 핵심은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가장 가까이 있는 복수 명사 중에서만 대의의 정체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lessons도 있고 more than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죠. 왜요? 둘 다 어차피 사물이니까.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우리는 보통 의미상의 판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lessons, verbal means도 어차피 다 사물에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뭘 넣든 간에 사람만 아니라면 둘 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의는 누가 그들이라고 해석해? 이게 lessons가 됐든 verbal means가 됐든 다 그것들이었던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verbal mean 그 교훈이라는 말을 이게 교훈이라는 말이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뒤로 보낸다. run 뒤로. 그럼 어떻게 돼요? run 교훈 이렇게 되겠죠. 교훈을 배우다. 돼야 안 돼요? 되네요. 그럼 얘는 정체는 수동태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be learned라고 해야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자, through 품사 뭐죠? 2초 지났어요. 빨리 얘기해요. 전치다. 전치사에 모은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experience라는 단어는 경험이라는 명사로 인지를 해야지 경험하다라는 동사로 인지하면 역시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물론 얘는 이제 의미파악 문제긴 하지만. 됐죠? 그래서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만 이라고 해서 experience가 답이 되겠고요. 자, 오, 좋아. 자, 이거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건데요. 처음 나온 거 아닙니다. 뭐죠? 대표에서 와시에요. 물론 너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공부를 꼼꼼히 한 사람은. 아닌데요, 쌤. 앞에 콤마가 있는데요. 콤마가 있는 아이는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인데요.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에서 대 못 쓰는데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내가 그거 모르겠나. 그거 모르고 가르치겠나, 너네를. 알아. 그런데 이거야. 대프에서 왓은 관계 대명사냐 복합 관계 대명사냐 판단하는 거잖아. 이게 만약에 위치로서 관계 대명사가 된다면, 그렇지? 그걸 대프에서 왓으로 따져서 대프에서 왓으로 따져서 관계 대명사네라고 인지하는 거랑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수로 따져줘. 그리고 정답은 콤마 있으니까 근데 형태를 위치로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알겠지? 대프에서 왓으로 따지면 되는 문제라고. 오케이? 위치가 대시라고. 됐죠?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한다? 어디 뒤로? 어디 앞뒤로? 동사 앞뒤로 이동한다. 그래서 provide라는 동사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갈 데 없어요. 뒤로 가면은 자유놀이는 제공해 준답니다.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준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교훈이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일방적인 설명으로는 명령으로는 언어적 수단으로는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가 없고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해서만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유의미한 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자, 마지막 파란색 주어동사의 핵심. 주어동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수일치, 시일치, 태일치. 그 중에 단연 넘버원은 무슨 일치? 수일치입니다. 수일치가 되려면 free play는 단수의 복수예요. s가 안 붙어있으니까 단수죠. 그래서 provide라는 3인칭 단수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온 탑2는 첫 번째 대프에스 왓이었고요. 두 번째는 병렬이었습니다. 이 대프에스 왓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치는 모든 시험에서 알았죠? 심지어 대학생이 돼서 토익 토플을 보더라도 이 대가와 세 구별은 영어의 가장 절대적인 문법 포인트라 보면 돼요. 알았죠?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오늘 워크북 2개 합니다. 자, 워크북 6번 어색한 곳 찾기 할게요. 자, 앞에 같은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이건 그냥 기본형을 위한 연습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 워크북 9번은 실제 학교 내신 유형으로 수능 말고요. 수능 대학생 시험 말고요. 내신,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유형으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본문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본문을 따다다다 외운 다음에 풀겠지만 박살납니다. 그래서 좋아하다가. 알았죠? 왜요? 외워보세요. 고등학교 본문을 외울 수 있을지. 이 지문 하나 하는 것도 지금 한 달이 걸리는데 시험 범위가 보통 3, 40개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죠? 하루에 10시간씩 영문만 할 건가 봐. 그렇죠? 외우지 마세요. 그냥 따집니다. 자, 따지는 방법 얘기할게요. 자, 앰플 들고 첫 번째 밑줄 틀린 부분이 있는지 5초 시간 줄 테니까 빨리 파악하세요. 자, 시간 됐습니다. 자, 요걸 읽으면서 free play is nature's means of teach children what they are helpless해서 물론 기억날 거야. 계속 지금 몇 강째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억은 나겠지만 여러 강좌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 그치? 자, 어법의 핵심은 적으세요.
어법의 핵심은 동사와 플러스는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는 뜻입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어법 포인트들은 연결고리, 대신나와 같은 연결고리 아니면은 동사 주변에 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해요. 이 두 개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법 포인트들을 우리는 긁어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주 동그라미 치고요. 자, 괜찮죠? 이주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확인하면 된다 했어요. 수일치가 가장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자, 또 동사를 찾는지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근데 얘는 앞뒤 짝이 안 맞죠? 앞에는 오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치사로 부른답니다. 그렇죠? 전치사는 전명구고요. 명사와 동명사를 찾는다고 배웠으므로 teaching이라고 해줘야겠죠. 됐죠? 자, what 연결고리 나왔죠? 하지만 what이 나와도 우리는 what을 따지지 않는다. 뭘 따진다? that을 따진다. 자, that 제거하고 앞에는 명사 뒤로 이동할 수 있나요? they are not helpless 안에 are라는 동사 앞뒤로 children이라는 단어를 넣을 자리가 있나요? 없죠. 앞에도 이미 누가 있고 주어, 비동사 뒤에도 이미 누가 있습니다.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자, 그럼 what을 따질 필요 있나요? 없죠? 그렇죠? what을 언제 따지는 거예요? 앞에 명사가 없을 때 따집니다. what을 포기하면 띵 대시되기 때문에 that을 제거해도 띵이라는 명사가 남아요. 앞에 명사가 없을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명사를 넣어서 넣는 방식이 바로 what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럼 얘는 that을 따지는 순간 순식간에 what이 동시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that도 안 되고 what도 안 되니까 다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that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번에서는 두 개를 수정해야겠죠? 수정하세요. 밑에다. teach는 그리고 what은 각각 teaching과 that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 파란색 정리할게요. 자, children learn. 자, learn은 to make로 우리의 to 형사로 연결한다고 아까 전에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to make가 A 이제 첫 번째 목적어가 되고요. to가 생략된 solve가 B라는 목적어가 되겠고요. to가 생략된 create가 C라는 목적어가 되는데 C는 다시 어떻게 된다 했어요? and를 중심으로 해서 C 첫 번째, C 두 번째로 뽀개진다라고 했죠. 됐죠? 그리고 and D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A만 투부정사로 썼고 나머지는 병렬이기 때문에 to를 생략한 solve와 create와 follow로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할 거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and D까지. 자, rather than 연결고리 플러스 표시해 줄게요. 자, rather than 비교급 구문으로서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I를 병렬로 연결합니다. A then B 구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A를 우리가 표시해 보면 하세요. 기억 니은이라고 표시할게요. 얘는 앞에 ABCD 있으니까. 자, 병렬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뒤에 있는 I, 기억 and 니은이라면 니은을 먼저 판단하는데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as obedient 블라블라가 니은이로 보면요. 정확하게 A는 앞에 있는 as equals라는 I가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은 as equals라는 표현과 as obedient라는 표현을 병렬로 연결하고 있는 구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봐요. 앞에 있는 I는 as가 뭐라고요? 품사? 전치사죠. 그럼 뒤에 있는 equal은 명사죠. 그러면은 병렬 구문이니까 기억이 전명구로 구성이 된다면 당연히 니은도 전명구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s라는 전치사가 짝이 되는 명사는 어디 있을까요? obedient는 형용사고요. rebellious도 형용사입니다. obedient는 복종하는, 말을 잘 듣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rebellious는 말을 겁나게 안 들어먹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subordinate라는 단어가 바로 이 전명구의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렬 관계까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다 완벽한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초록색으로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children 주어, learn 동사. 그럼 이제 하우는 원래 뭐였다? 무슨 의문이었다?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간접 의문이었다. 그렇죠? 근데 간접 의문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전환하기로 우리 약속했죠. 그래서 밑에 수정해 볼게요. negotiating이 아니라 to negotiate라고 수정을
해줘야겠습니다. 콤마. 자, 이 아이를 첫 번째 목적으로 보자면 how to please가 두 번째 목적어가 되어야겠고요. 그렇죠? how to manage가 그렇죠? C 세 번째 목적어가 되겠고요. C가 다시 두 개로 뽀개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overcomes가 아니라 overcome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받아줘야겠습니다. 이거 됐나요? 그래서 negotiating은 to negotiate로 그와 짝이 되는 아이들 다 to please, to manage 그리고 동사 원형인 overcome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이제 overcome 앞에는 to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연결고리 대세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자, 대세를 제거하고 앞에는 anger라는 명사를 뒤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있죠. can arise가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비어 있고 anger를 주어 역할로 해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역할도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초록색 정리했고요. 자, 이제 주홍색으로 마지막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none of these lessons 주어 can be taught 동사. 자, BPP 소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아이를 다시 뒤로 넘겨봐라. 그렇기 때문에 teach lesson 교훈을 teach 가르쳐주다 되네요. 교훈을 가르쳐주다 되네요. 괜찮네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관계사 위치 제거하고 그 앞에 있는 experience를 free play provide라는 조동사 뒤로 넘기면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아이도 전체적인 구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틀린 거를 수정한 걸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빨간색 문장에서 teach를 teaching으로 what을 that으로 수정해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문장에서 negotiating을 to negotiate로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을 전부 다 병렬인 to 블라블라블라로 수정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번호가 3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빠뜨린 게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빠뜨린 게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정답상. 지금 쌤이 두 번째 줄을 빠뜨리고 있구나 얘들아. 그치? 두 번째 줄을 빠뜨렸습니다. 그렇죠? 형광펜으로 표시해 줄게요. 자, 두 번째 줄에 children really are 블라블라 이걸 뺐네 쌤이. 건너뛰고 해버렸네.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자, children 주어 really are have에서 are have가 동사인데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동사도 있나요? 뭐 are having이라고 하든 아니면 do have라고 하든 그렇죠? 그래서 have라는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두 동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아이를 are having으로 했다. 그래도 사실 정답으로 처리돼요. 형태가 앞뒤에 짝이 맞기 때문에 뭐 그닥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practice는 우리 ing를 취한다고 아까 전에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to assault를 assert 앞에 붙는 to가 아닌 뒤에 붙는 ing로 전환해서 to assaulting으로 전환해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물론 2번, 3번 좀 번호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R을 do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을 do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to assault라는 아이를 assaulting으로 바꿔주면 이제 3개의 정답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봐서 알겠지만 실제 이게 학교 시험 문제 출제되는 유형인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워크북이랑 거의 동일한 연습이에요. 여기서 했던 포인트들을 그냥 학교 시험 유형으로 낸 것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워크북 오늘 거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7 순서 배열하기는 우리가 영작 시간에 했던 연습이라 영작이 녹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 문제 요거 이제 순서 배열 문제 요거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워크북이 이제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이제 진짜 유형들, 학교 시험에 출제될 만한 유형들 연습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 강좌가 매일매일 한 강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쌤이 건너뛴 강좌들은 반드시 영상 확인해서 업데이트해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